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물리량과 단위라는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교과서 11쪽부터 시작하는 바로 여러가지 운동이라고 하는 소단원을 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11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인데요. 지난 물리량과 단위 수업에서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개념들, 이동거리, 변위, 속력, 속도, 이러한 내용들,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거고요.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또 어떻게 보는가, 즉 배운 개념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운동을 보는 이러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이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어떤 건지 바로 교과서 11쪽의 상단부에 있는 학습 목표를 통해 한번 먼저 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반드시 학습지, 제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한 학습지 내용을 교과서 11쪽부터 17쪽 내용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먼저 한번 채운 후에 이어서 강의를 꼭 시청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항상 내용을 먼저 채운 후에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꼭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잠깐 일시정지한 후에 내용 채운 다음에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자, 다들 채웠나요? 분명 교과서에 나온 내용도 있을 테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빈칸을 해놓은 내용도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그대로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써도 되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빈칸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추해 봐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내용, 비록 지금 어렵겠지만 스스로 꼭 유추해서 교과서 내용이라든가 이전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유추해서 꼭 채워보는 그러한 연습도 꼭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이어서 학습 목표부터 이번 시간 수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랬죠? 학습 목표를 통해 이번 시간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채워보자 했어요. 확인해보자 했죠? 자, 보면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개예요. 속도와 가속도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속도라는 개념, 가속도라는 개념이 이번 파트의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자, 2번 학습 목표를 볼게요. 여러 가지 물체 운동 사례를 찾아. 아까 우리 2번 단원 소제목이 여러 가지 운동이었죠. 여러 가지 물체 운동 사례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운동의 사례를 볼 텐데 이러한 사례를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가 됐으니 즉 이번 단원의 제목에 맞춘 여러 가지로 분류된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파트 여러 가지 운동에서는 속도, 가속도, 또 속력의 변화, 운동 방향의 변화, 이러한 게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된다. 여기에 한번 초점을 둔 채로 첫 번째 학습지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한번 지우고 보면, 자, 시작은 뭐예요? 시작의 제목이 1번 물체의 운동이죠. 자, 그럼 물체의 운동, 도대체 운동, 우리는 영어로 exercise,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헬스장 가서 막 무거운 걸 드는 것도 다 막 운동한다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물리학에서 운동이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물체의 운동을 얘기하려면 먼저 위치의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자, 1번 동그라미 위치의 표현. 물체의 위치는 무엇으로부터의? 그쵸? 기준점으로부터의 뭐와? 거리와 뭐로? 방향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온라인 스튜디오 구석에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한테 철수는
철수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리는 대략 한 3m 되겠네? 근데 나한테서 3m 떨어진 것들은 되게 많죠? 여기 3m 떨어진 데도 있을 테고 저기 3m, 여기 3m 어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느 방향, 나한테 북동쪽 방향으로 3m에 철수가 있다.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뭐예요? 거리 3m, 북동쪽 방향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은연중에 정말 또 하나 중요한 단서 하나 얘기했어요. 바로 나한테서라고 했죠? 기준점으로부터의. 생각해봐. 나한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또 어떤 친구한테는 왼쪽에 있는 친구일 수 있어요. 즉 제가 이 칠판 한가운데가 아니라 교실의 문 앞에 있었다면 3m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또는 북동쪽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처럼 나한테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얘기하려면 나한테서 오른쪽에 있다. 또 어떤 친구한테는 나한테서 그 친구한테서 왼쪽에 있다. 이것처럼 누구로부터, 즉 기준점, 거리, 방향 이 세 개가 있어야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럼 정지한 물체는 시간이 지나도 위치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가만히 있으니까 위치의 변화가 없겠죠. 두 번째,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지나 위치의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도대체 물체의 운동을 얘기하는데 왜 위치의 표현을 얘기하냐? 자, 물체의 운동, 시간에 따라 물체의 뭐가 변할 때? 위치가 변할 때 물체가 뭐 한다고 한다? 운동한다고 한다. 즉 물리학에서 물체가 운동한다라는 말은 위치가 변할 때,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움직여야 운동한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물리학에서의 운동은 움직이는 걸, 위치가 변하는 걸 운동이라고 한다. 자, 이게 바로 물체의 운동인데, 그럼 이제 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거나 이 운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념들을 알아야 해요. 이 운동을 분석하거나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개념들을 알아야 할까?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동거리 및 변이라는 개념을 볼 거예요. 자, 이동거리와 변이. 자, 1번 동그라미.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실제로 이동했대. 경로를 따라서. 뭔 소리야? 내가 실제로 이렇게 꼬불꼬불 이동했어. 그럼 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실제로 내가 이동한 거리, 이건 뭘까요? 이 개념을 뭐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이동 거리라고 한다.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이동거리, 실생활에서 이동거리 얘기할 때, 야, 너 얼마나 움직였어? 난 10m 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움직였니? 얼마나 이동한 거야? 한 10m 갔어. 뭐 15m 갔어. 아니면 뭐 1km 갔어. 즉, 이처럼 이동거리는 우리 지난 시간 물리량과 단위에서 물리량을 분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방향의 유무로 또 분류한다 했었죠? 이동거리는 뭐만 가진 물리량이 될까요? 방향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죠? 그럼 뭐만 가졌어요?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 됩니다. 두 번째 개념 볼게요. 두 번째 개념,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걸까요? 위치 변화량, 위, 즉 얘는 변위를 말하는 겁니다. 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위는 우리 위치 변화량이라 했는데, 작년 통합과학에서 제가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 했어요? 물리에서. 변화량.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오른쪽 노트에 써 있는데, 오른쪽 노트 한번 채워볼까? 변화량은 뭐에서 뭘 빼야 한다? 그쵸? 나중에서 뭘 뺀다? 처음을 빼야 한다. 그러면 변위가 위치 변화량이라 했어. 그럼
이거를 풀어 써보면 어떻게 될까? 변화량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된다. 즉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그쵸? 나중 위치에서 어떤 위치? 처음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다. 이게 변입니다. 즉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가 된다.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가 된다. 그럼 이 변이는 무엇과 무엇을 가진 물리량일까? 생각해 볼까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화면 그대로 볼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였죠? 위치가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한 1m, 50cm 이동했다. 이게 바로 변이가 되겠지. 그런데 반대로 해보자. 네, 여기에 있다가 아까 그 위치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오른쪽으로 50cm 갔다. 이처럼 위치의 변화를 표현할 때는 몇 cm, 몇 미터, 50cm 갔다. 크기뿐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 뭐도 갖고 있다? 그쵸? 크기와 뭐?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이 됩니다. 아셨나요?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가졌고 이동거리는 크기만 가졌다.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개념을 한번 봤어요. 그럼 이 개념이 처음 본 친구들 아니면 작년 통합과학 물리 파트를 잘 안 했고 또 중학교 때 물리를 잘 안 했던 친구들, 그런데 올해 물리학을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마음 다 잡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아직 사실은 이동거리와 변이를 사실상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제를 몇 개 준비해왔거든요. 2개 정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제라도 공부 시작한 친구들 정말 박수 쳐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예제 풀면서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아셨나요? 자, 그럼 저는 지우고 올 테니 예제 1번과 2번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예제 1번과 2번 학습지 1페이지에 예제 1번과 2번 한번 풀어봤나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정규가 5점에서 출발하여 그림을 그려보면 5점에서 출발하여 동쪽이면 오른쪽이겠죠? 동쪽으로 200m를 달린 후 약 200m인 지점을 달린 후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번에 왼쪽이네요. 100m를 이동했대요. 그러면은 여기 100m 지점 여기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P점에 도달했다. 즉 여기가 P점인 거고 여기가 O점인 거. 그럼 저는 경로를 그려보면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서쪽으로 이만큼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야. 이동거리와 변이를 각각 구하래. 난 지금 P에 도착했단 말이야. 나는 지금 P에 서 있습니다. P에.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거리. 실제 이동한 거리가 바로 이동거리죠. 경로를 따라. 해볼까? 경로를 따라. 자, 200m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100m. 실제 내가 얼만큼 이동했어? 200m 플러스 100m. 그래서 이동거리는 얼마? 300m겠죠. 변이 한번 볼게요. 변이는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중간에 내가 어떤 경로를 어떻게 뭐 꾸불꾸불 갔는지 뭐 이런 거 신경 1도 쓸 필요 없어. 그냥 처음과 나중의 위치만 알면 돼. 즉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만 빼주면 된다고. 나중 위치가 얼마야? 처음 위치부터 볼까? 처음 위치 얼마야? 0. 여기서 나중 위치가 어떻게 돼? 동쪽으로 몇 미터? 100m인 부근이죠. 동쪽으로 100m에 내가 서 있잖아. 그럼 변이는 얼만큼이야? 일단 크기는 100m죠. 근데 변이는 뭐도 가지고 있다고?
방향도 가지고 있다고. 어느 쪽으로? 처음 위치에서 동쪽으로. 아셨나요? 그래서 방향 동쪽 몇 미터? 100m가 된다. 이게 바로 변이가 된다. 아셨나요? 2번 또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수영 선수가 길이 25m인 수영장에서 100m 수영 경기를 했다. 자, 25m인 수영장에서 100m 수영 경기를 했다. 총 몇 번 해야 돼요? 2번 왕복해야 되죠? 왔다 갔다 50m, 25m, 25m 해서 100m 총 2번, 한 번, 2번 왕복해야 된다. 선수의 이동거리와 변이를 각각 구하면 이동거리 얼마야? 실제로 이동한 거리니까 100m 수영 경기를 했다며 100m. 변이는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만 고려하라고. 나중 위치 어디야? 100m 하려면 왕복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나중 위치도 여기, 처음 위치도 출발선 여기. 위치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이 0입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속력과 속도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우고 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개념은 바로 속력과 속도입니다. 자, 그 전에 방금 전 풀었던 예제 2개, 그게 너무 쉽다고 느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뭔가 나 다 아니까 안 풀래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는 기초, 기본 문제, 또 대단원 문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스스로 EBSI에서 한번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방금 그 문제 쉽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로 방금 문제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친구들, 뭔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포기할까?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차근차근 여러 예제들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쉽고 자세하고 이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도 풀 수 있게끔 총 통합해서 자세한 내용을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한 학생들, 아까 얘기했었죠? 새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 굉장히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그럼 3번 속력, 속도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 속도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이나요? 미터 퍼 세크라고 주어져 있네요. 우리 물리량과 단위에서 제가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이용한 공식, 또 정의학습에서 처음으로 준 게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였죠. 자, 어떻게 됐었죠?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터, 거리, 세크, 시간, 퍼는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퍼 뒤에는 숫자 1이 숨겨져 있다. 그럼 뒤에 있는 1초당 미터, 거리가 된다. 또는 미터, 또 다른 거 변이가 된다. 1초당 단위 시간당 미터, 거리, 이런 식으로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복기를 해봤나요? 자, 복기가 잘 안되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복귀해도 좋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속력 뭐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여기 1초라고 제가 해놨죠. 빨간색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1초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어떻게 한 걸까? 이동한 거리를 말한다. 이게 뭐라고? 속력이라고. 속력. 아까 우리 바로 전 학습지에서 이동거리랑 변이 봤잖아.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구나. 그래서 이거를 또 공식으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됐어요? 퍼니까 분수꼴로 바꿔볼까? 단위 시간. 걸린 시간분의 위에 뭐가 돼요? 그쵸? 이동 거리가 된다. 이게 바로
속력이다. 단위만 갖고 이렇게 유추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 했었어요. 그럼 속도는 뭘까? 대략 유추할 수 있겠죠?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뭐예요? 변이가 되겠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위에 거랑 헷갈릴 테니까. 변이가 된다.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속도. 공식을 또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까? 걸린 시간분의 뭐가 돼? 변위. 위치 변화량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둘 다 단위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속력과 속도, 방향의 유무를 또 따져봐야 돼요. 속력과 속도, 무언가는 방향이 있고 무언가는 방향이 없을 텐데 뭐가 방향이 있을까? 자, 어디서부터 왔는지 봐봐요. 속력은 이동거리, 속도는 변이. 뭐가 방향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속도가 방향이 있겠죠? 자, 오른쪽 노트 한번 볼게요. 방향의 유무. 속력은 뭐만 가진다?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다. 왜? 시간도 그렇고 이동거리도 그렇고 둘 다 크기밖에 없는 물리량이잖아. 방향이 없죠? 당연히 갑자기 방향을 가질 리가 없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될까? 속도, 시간 분의 변이. 변이가 방향성이 있었네.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도의 방향을 뭐의 방향과 같다고 놓을 것인가? 바로 변위의 방향과 같다고 놓을 수 있는 거죠. 변위에서부터 왔잖아. 그렇죠. 속도의 방향은 변위의 방향과 같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이렇게 속력과 속도 개념을 봤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심화해서 한번 볼게요. 평균과 순간인데요. 자, 총 4가지로 분류해봤어요. 속력, 속도, 그리고 평균과 순간. 이 얘기가 뭐냐? 이 표를 어떻게 보는 거냐? 여기 칸은 평균 속력인 거고 여기 칸은 평균 속도, 여기 칸은 순간 속력, 그리고 여긴 당연히 순간 속도가 되겠죠? 자, 평균 속력부터 한번 볼게요. 평균, 우리 평균을 낼 때 어떻게, 우리 시험 점수 만약 평균 내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너 평균 몇 점이야? 이랬죠? 평균 어떻게 내요? 모든 거 싹! 그리고 뭔가 전체로 싹 나눠주지. 모든 점수 다 더하고 모든 과목으로 싹 나눠주고 이런 것처럼 뭔가 전체가 들어가는 거, 뭔가 전체로 나눠주는 게 뭔가 평균이죠. 자, 볼게요. 평균 속력 전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전체 이동 거리를 총 무엇으로?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이에요.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까?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걸린 시간, 시간 관계상 걸시라고 쓸게요. 줄여서 걸린 시간. 글씨가 왜 이래? 걸시분의 전체 쭉 줄여볼게요. 이동 거리, 전체 이동 거리. 이게 평균 속력이다. 선생님, 위에 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랑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전 아직 잘 와닿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예제 또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셨죠? 자, 그럼 이어서 일단 여기 개념들 얘기해 볼게요. 평균 속력은 이러니 평균 속도는 어떠할까? 한번 빨간색으로 해보면 얘는 뭐겠어요? 전체 이동 거리가 아니라 전체 변위겠죠? 전체 변위를 총 뭐로? 그쵸?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자, 그럼 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걸시,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위가 된다. 이건 역시 뒤에서 한번 예제로 풀어볼 거예요. 전체 변이랑 그냥 변이랑 무슨 차이인가? 자,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개념인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 한번 볼게요. 순간. 여러분, 순간이 뭐예요? 순간. 굳이 시간으로 표현해보자면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한번 보면 순간의 의미란 오른쪽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 순간 속력. 그럼 어떠한 시간 동안?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속력이잖아. 이동거리를 그 사이에 걸린 시간, 걸시라고 쓸게요.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된다. 그럼 순간 속도는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이동거리가 아니라 이번엔 변위를 그 사이에 뭐?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 바로 순간 속도가 된다. 자, 속력과 속도 그리고 평균과 순간의 차이 조금 이제 와 닿나요? 개념적으로는 좀 와닿길 바랍니다.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따 뒤에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들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특징들을 보기 전에 우리 그래도 속력과 속도, 평균과 순간이라는 거에 개념을 봤으니 오른쪽 노트 보고 넘어갈게요. 자, 5개념 체크. 많은 학생들, 제가 사라져 있었네요. 많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5개념인데요. 5개념 체크. 속력의 방향이란 표현. 가끔 속력의 방향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과연 옳은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자, 다시 back to the basic. 원래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속력은 방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속력의 방향이란 표현은 맞아요? 안 틀려요? 틀리죠? 이런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속력은 왜? 속력은 뭐만 있는 물리량?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잖아. 그래서 뭔가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 운동 방향 또는 속도의 방향이 맞는 표현이다. 아셨나요? 속도의 방향이라고 표현해야 돼. 왜? 속도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니까. 자, 두 번째. 우리 평균 아까 다뤘는데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구할 땐 물체가 운동하는 도중에 속력 및 속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전체만 넣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예제에서 확실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순간 속력, 순간 속도의 특징들 보고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순간 속력. 매우 어떠한 시간 간격 동안에 뭐가 될까?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의 뭐예요? 속력이 됩니다. 선생님 위에서는 이동거리를 하지 않았나요? 그건 이동거리를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고 이거는 이거를 조금 더 요약해서 좀 더 함축시켜서 얘기해보면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속력이 된다. 두 번째 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에 무엇을 나타낸가? 그렇죠? 속력을 나타낸 값이다. 순간 속력이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 점 나가볼게요. 일반적으로 속력이라 부르는 개념. 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력이라 부르는 개념. 여기서 저는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든 내신 문제든 일반적으로 속력이라 써놨으면 개념을 그거는 거의 다 그냥 순간 속력이다 라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평균 속력을 묻는다면 무조건 평균 속력이라고 묻습니다. 속력이라 물어봐 놓고 평균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해놓지 않습니다.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에서 평균 속력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속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반드시 문제에서도 평균 속도라고 구체적으로 줍니다. 이걸 구하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력이라 부르는 개념은 순간 속력을 의미한다 라고 알고 있어도 됩니다. 마지막, 순간 속력은 뭐의 크기일까? 자, 잘 생각해봐. 뭐의 크기일까? 아주 짧은 순간에
속력이야. 이건 순간 속도의 크기입니다. 오, 조금 뭔가 약간 이해가 안 되나요? 분명히 속도랑 속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야. 하나는 이동거리, 하나는 변이랑 관련된 건데 어떻게 근데 순간 속도의 크기랑 순간 속력이 같나요? 야, 매우 짧은 순간 봐봐. 매우 짧은 순간, 이 살짝 움직이는 아주 짧은 순간, 이 짧은 순간에는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랑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지. 진짜 매우 짧은 시간. 얘가 계속 막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그 와중에 매우 짧은 그 순간 딱 보자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랑 같을 수밖에 없죠.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간속력은 순간속도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순간속도의 특징 한번 볼게요. 매우 어떠한 시간? 맞습니다. 왼쪽 폼 그대로 가져갈게요.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의 속도가 됩니다. 속도. 두 번째,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에 매 순간에 무엇과 무엇을 나타내니까. 아, 이거 기억할라나?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 제가 맨 초창기에 엄청 강조한 건데 운동 상태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운동 상태는 뭐랑 뭐를 합쳤던 거죠? 운동 상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운동 상태라는 말은 뭐랑 뭐? 빠르기. 그게 뭐라 했어? 속력이라 했죠? 속력과 뭘 더했다? 방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운동 상태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쓴다? 속도라고도 쓴다. 기억하시나요? 작년 통합과학.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오기 시작해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의 순간 속도잖아. 매 순간의 속력과 뭐를? 방향을 나타낸 값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 작년에 분명히 속도는 속력과 방향을 더한 거라고 했어. 근데 요 앞에 우리가 공부한 여기까지의 개념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 얘는 속력은 이동한 거리고 속도는 변이었어. 단위 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 전 예제에서 이동거리랑 변이가 실제로 다른 케이스들을 봤지? 그럼 어떻게 속력에다가 방향만 합치면 속도가 되겠어? 애초에 이동거리랑 변이가 지금 다른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상하지 않았어? 이상하지 않아? 자, 사실 작년에 봤던 이 통합과학 요 내용은 사실은 말했듯이 순간 속력, 순간 속도를 의미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 이 개념들이 아니라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을 얘기한 거다. 아주 짧은 순간에는 이동거리랑 변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방금 여기서 얘기했죠. 이거 설명할 때. 매우 짧은 순간 변이랑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 다만 변이는 방향이 있지. 그러니 순간 속력, 일반적으로 속력이라 부르는 이 속력은 단순히 지금 내 빠르기,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냐. 근데 순간 속도, 즉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얼마나 빠르고 어느 방향으로 빠르냐,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작년에 얘기했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순간 속력에다가 방향을 더하면 순간 속도가 된다. 요 말이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의 속력, 순간 속도일 때만 얘기해요. 매 순간의 속력과 방향을 나타낸 값이 바로 순간 속도이다. 그러니 이 순간 속도의 방향이 아닌 순간 속도의 크기가 바로 매 순간의 속력이니까 순간 속력이 된다는 거지. 요거는 요 점과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요 내용, 여기 이 밑줄 친 이 내용은 아셨어? 요거. 자, 세 번째 점. 일반적으로 속도라 부르는 개념은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도. 자, 따라 마지막 점.
속도는 뭐랑 같다고 했어? 여기 있지? 운동 상태. 이거는 작년 통합과학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운동 상태랑 같다. 따라서 속도란 뭐 더하기 뭐가 된다? 속력. 쉽게 얘기해서 빠르기. 잠시만요. 보일라나? 여기까지는 보이네요. 더하기 뭐가 된다? 운동 방향이 된다. 요 말이에요. 요 말. 아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속력과 속도가 무엇인지 다른 개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평균과 순간으로 나눠왔어요. 즉 평균 속력 속도, 평균 속도, 그리고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엄밀히 다른 개념이지만 순간을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의 유사성을 갖게 된다. 어떤 유사성? 순간 속도의 크기가 순간 속력이 된다. 같아진다.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속도와 속력은 엄연히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은 걸린 시간이더라도 다르다는 걸 분명 우리 앞에 예제에서 봤잖아. 그럼 여기 다 지우고 나서 예제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한테 예제, 이 아래 학습지 2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 예제, 잠시만요. 이 예제, 요 예제랑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 3번, 4번까지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저한테 설명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반드시 풀어본 이후에 설명을 듣길 바래요. 이번 학습지 시작할 때처럼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반드시 교과서 11쪽부터 17쪽 내용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채워보고 유추해본 다음에 이 강의 들으라고. 마찬가지로 예제도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저의 해설을 들어야 실력이 확실하게 늘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일시정지한 후에 풀어본 다음에 이어서 강의 듣도록 하세요. 저는 지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다 풀어봤나요? 예제 1번, 2번, 3번, 4번. 이번 시간 예제 1, 2, 3, 4 해설하고 이번 차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문제 다 푼 다음에 이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제 1번부터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은 어디에서 온 거냐? 2019학년도 작년이죠. 여러분들 바로 1년 선배들 2019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전국연합 학력평가, 즉 쉽게 얘기해서 모의고사 6월 고2 물리학원 모의고사의 1번 문제였어요. 한번 볼까요? 내용이 어떤지. 자, 1번 그림은 자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맨 처음부터 잘 봐라. 단서를 놓치게 되면 문제를 못 풀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자, 그림은 아래 그림을 얘기하는 거네. 토끼와 거북이가 수평면 위에 있는 점 A에서 동시에 출발했대요. 동시에 출발해 각각 경로 PQ를 따라. 그럼 토끼를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면 P경로, 경로 P를 따라서 요렇게 곡선으로 갔대요. 거북이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거북이는 요렇게 갔네. 오케이. 경로 Q를 따라 점 B에 또 동시에 도착했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운동에 대하여 세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학생 ABC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틀린 놈은 죽일 거예요. 잘 보세요. 학생 A, 이동거리는 토끼와 거북이가 같아. 자, 이동거리 뭐라고 했어? 아까 배웠던 개념이긴 한데 이동거리는 실제 경로를 따라 이동한 거리. 그럼 토끼는 구불구불구불, 거북이는 직선. 누가 딱 봐도 더 많이 움직여서 실제로. 그쵸? 토끼가 더 많이 움직였죠? 같은 게 아니죠? 죽여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자, 이동거리. 잠깐 종이 쳤네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동에서 무조건 이동거리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동거리는 무조건 변위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언제일까? 같은 경우 나눠볼게. 같은 경우는 언제일까? 언제일 수밖에 없어? 이동거리랑 변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경우 바로 직선 운동일 때밖에 없겠죠? 다른 경우, 즉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언제일까? 자, A, 이 그림에 학생 A의 얘기 이 그림에 나와 있죠? 곡선 경로를 움직이는 순간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점 P, 점 Q까지 갔어. 무조건 변이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어. 내가 점 P에 있다가 점 Q로 움직였어. 이동했어. 이때 변이, 위치의 변화량만 구해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말 그대로 위치가 얼만큼 변이냐, 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관심이 없어. 내가 실제로는 요렇게 움직였어도 변이는 말 그대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바로 요거라고, 빨간색. 요게 변이의 크기일 수밖에 없어. 위치의 차이만 따지니까. 경로 신경 안 써.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지만 이동거리는 뭐야? 내가 곡선으로 움직였으면 진짜로 그 곡선을 따라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따지잖아. 그러니 곡선일 경우엔 무조건 이동거리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무조건 큰 경우밖에 클 수밖에 없고, 같은 경우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직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이거는 꿀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학생 B 볼게요. 학생 B의 평균 속력은 토끼와 거북이보다 커. 평균 속력을 구하래. 일단 속력은 뭐분의 뭐라고 했어요?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속력입니다. 변이에요? 아니죠. 이동거리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근데 평균이야. 전체야.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죠. 전체 이동거리.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은 어떻대? 문제 나와있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대. 걸린 시간은 같은 거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전체 이동거리 보자. 토끼는 곡선, 거북이는 직선. 어떻게, 누가 더 이동거리가 길어요? 전체 이동거리가. 토끼가 더 길죠? 그럼 평균 속력은 토끼와 거북이가 큰가요? 맞습니다. 살려주세요. 야, 넌 살려줄게 임마. C, 변이의 크기는 토끼와 거북이가 같아. 자, 이거 변이의 크기, A에서 B까지 운동한 거에 대한 거야. A에서 B까지 운동한 거. 자, 위치 변화 어때? 토끼도 A에서 B까지 움직였어. 그럼 경로가 어떻든 A에서 B, 딱 요거죠. 변이의 크기. 거북이는 똑같죠? A에서 B까지 변이의 크기. 변이의 크기는 토끼와 거북이가 같아. 맞아요? 맞죠? 살려주세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아셨나요? 자, 다음 문제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내용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 내용 일단 지우고 갈게요. 자, 2, 3, 4는 한 페이지에 있으니까 중간에 지우지 않고 바로 이어서 풀게요. 예제 2. 물체 A는 동쪽. 무슨 왜 괄호치고 플러스라고 했나요? 자, 혹시 맨 첫 번째 시간 기억하세요? 물리량과 단위할 때? 제가 물리학 1에서는 어떤 운동밖에 안 한다고 했어요? 직선 운동밖에 안 한다고 했죠? 이 직선 운동에서 방향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른쪽, 왼쪽, 아니면 위, 아래. 요런 식으로 직선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선 운동을 할 때 방향을 어떻게 나눈다?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눈다.
동쪽을 플러스로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물체 A는 동쪽 플러스 방향으로 2m/s의 일정한 속도로 4초 동안 움직인 후, 자, 끊어볼게요. 동쪽으로 물체 A는 동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2m/s의 속도로 몇 초 동안? 4초, 4세크 동안 움직였대. 자, 그럼 요것만 딱 봤을 때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예요. 그럼 변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겠죠? 자, 오른쪽 플러스로 얼마야? 따라서 이때의 변위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방향으로 4, 2, 8 단위가 있으면 미터. 왜? 2m/s 곱하기 4세크잖아. 요건 어떻게 바뀌어? 분수꼴 1세크분의 2m로 바꿀 수 있죠? 곱하기 4세크. 우리 첫 번째 물리량과 단위 수업에서 단위 길이는 곱셈과 나눗셈 가능하다 했어? 불가능하다 했어? 가능하다 했죠? 분모에 세크가 있네. 분자에 여기 이쪽에 세크가 있네. 세크 날라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2, 4, 8 남은 단위 미터.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플러스 8m 플러스 방향으로 8m가 바로 변이다. 그 다음 서쪽 동쪽과 반대 방향이네. 플러스랑 반대 방향 마이너스. 이번엔 서쪽으로 1m/s의 일정한 속도로 3초 동안 움직였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A가 이번엔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1m/s 몇 초? 3세크.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1m/s 곱하기 3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m/s 곱하기 3초. 같은 원리로 1세크 1m분의 곱하기 3세크. 1세크분의 1m 곱하기 3세크. 어떻게 돼? 3m겠지? 그러니 얘는 3m. 끝인가요? 뭐 꼭 따져야 돼? 방향을 따져야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3m. 마이너스입니다. A의 이동거리와 변이를 각각 구하면 이동거리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죠? 말 그대로 실제 경로. 내가 어떻게 막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그 왔다리 갔다리 한 걸 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럼 8m 걷다가 3m 되돌아왔어. 그럼 총 이동거리는 8 더하기 3 11m가 됩니다. 그런데 변이는 플러스로 8m 갔다가 마이너스 3m 왔어. 딱 이때야. 변이는 어떻게 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만 딱 빼주면 되지. 8 갔다가 3 되돌아왔으니 어떻게 돼? 처음과는 5m만큼 차이 나겠지? 어느 쪽으로? 플러스 5m. 왜? 엄밀히 얘기하면 플러스 8m. 어떻게 돼? 그 다음 변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m를 또 더해주면 플러스 5m인 거잖아. 그러니 변이는 플러스 5m. 플러스 방향으로 5m가 변이다. 자, 예제 3번 볼게요. 점 P와 점 Q의 위치는 점 O에서 직선상 동쪽으로 각각 40m와 100m 떨어진 지점이다. 한번 풀어볼게. 원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림을 다 주어집니다. 근데 저는 왜 그림을 안 줬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워주고자 그림을 한번 생략을 해봤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까? 점 O에서 직선상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각각 40m, 100m 떨어졌대. 5점으로부터 그럼 여기 40m 부근이 점 P, 100m 부근이 점 Q. 여기는 각각 여기는 0이면 여기는 40m 부근, 여기는 100m 부근이라는 거지. 물체가 직선 경로를 따라 5에서 출발해, 점 5에서 출발해 P까지 8m/s의 속력. 여기서는 8m/s의 속력.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죠, 지금. P에서 Q까지는 12m/s의 속력으로 운동했을 때, 잠깐만요, 종 쳤네요.
O에서 Q까지 운동한 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요거 사람들이 쉽게 실수하는데 자, 평균 속력 구해볼게요. 평균 속력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걸린 시간을 아니지 무엇을 전체 이동거리를 무엇으로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고. 자, 그럼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일지 한번 구해보자. 이때 이동거리 얼마야? 선생님 장난해요? 40m잖아요. O에서 P까지 40m라며? 그쵸, 40m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걸렸을까? 자, 40m를 8m/s의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거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려요? 5초가 걸리겠죠? 어떻게? 야, 속력은 V는 어떻게 돼?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라고. 속력 지금 이동 거리 얼마야? 40m. 걸린 시간 몰라.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8m/s라고.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5세크가 들어가야 8이 나오겠지? 5분의 40 단위끼리 나눗셈. 오케이, 5세크. 그럼 여기는 60m를 12m/s로 간대.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번에는 자, 60m를 얼만큼으로 했어야 이게 12m/s가 될까? 요거 그냥 싹 바꿔도 되죠? 그럼 12분의 6은 어떻게 될까? 60은 어떻게 될까? 5세크죠? 여기가 5세크여야 한다. 여기도 우연치 않게 똑같이 5세크가 걸렸네. 요거 요렇게 쓰는 게 조금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써도 되냐면요,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어떤 식으로 써도 되냐? 그냥 시간, 잘 봐, 속도가 또는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었죠. 그럼 스위치해. 그럼 걸린 시간은 뭐가 돼? 속도분의 변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속력으로 하면 이동거리만 바꿔주면 되지. 바로 요거야. 요거 바꿔주는 거 뭘 이용해 상관없어. 자, 그럼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총 이동한 거리는 100m. 근데 총 얼마가 걸렸어? 10초가 걸렸네. 그래서 얼마? 총 이동거리 100m를 총 걸린 시간 10초. 따라서 평균 속력은 10m/s.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 없죠. 속력이니까. 자, 여기서 또 해주고 싶은 얘기. 혹시나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선생님, 요거 보세요. 8, 12, 중간값 10. 전 이렇게 구했어요. 안 돼요. 이번 문제는 우연하게도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연하게도 얘도 5세크 동일한 시간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우연히 맞은 거지, 무조건 요거 시간 생각 안 하고 8, 12, 중간값 10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 전체 이동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아셨나요? 마지막 예제 4번 풀고 2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물체 A는 10초 동안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넣네요. 100m를 이용한 후 물체 A는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대요? 100m를 이동한 후 10초 동안 걸렸대. 10초 걸렸대. 15초 동안 왼쪽 마이너스로 200m를 이동했대. 어우, 보이나? 안 보이네? 여기까진 보이나? 오케이. 200m를 몇 초 동안? 15초 동안. 보이네요, 다행히. 15초 동안 이동했대. 이때 25초 동안에, 25초는 뭐야? 10초, 15초 다 더한 거죠? 25초 동안에 A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래. 이번엔 평균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도야.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했어? 속도니까? 근데 또 평균이야. 속도니까 변이지. 근데 평균이니까 전체 변이.
전체 변이분의 전체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 여기서 말하는 전체가 뭐야? 문제에서 지금 줬지? 25초라고. 25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하래. 그럼 총 걸린 시간은 일단 얼마? 25세크. 근데 전체 변이는 25초 동안의 변이야. 전체 변이 어떻게 돼? 100m, 200m, 300m네? 그럼 안 되지. 변이잖아. 25초 전에는 여기였고 25초에 여기였지. 나중 이치에서 처음 이치 빼봐. 어떻게 돼? 처음 이치에서 나중 이치로 얼만큼 갔어? 마이너스 100m 갔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변이, 전체 변이는 마이너스 100m. 나중 이치에서 처음 이치를 빼봐. 그럼 나중 이치가 얘보다 마이너스 100에 있지? 마이너스 100m가 된다. 이건 어떻게 된다 그럼?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4m/s. 왜 자꾸 25초 구간을 계속 강조하냐면, 자,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15초 동안의 A의 평균 속도가 아니라 10초 동안에 0초에서 10초 때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값이 전혀 다르게 나올걸? 봐봐. 0초에서 10초까지. 그럼 이때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100m만 이동해 끝이지. 그럼 전체 변이가 어떻게 돼? 플러스 100m. 걸린 시간 10초.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플러스 100m에 10세크. 어떻게 돼? 플러스 10m/s. 전혀 다른 값 나오지? 정답. 알았니? 그래서 평균은 문제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줄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또 그냥 속도를 구해라. 이게 아니라 평균이란 말을 꼭 언급을 해줄 거야. 만약 문제에서 평균 속도를 묻고자 한다면, 오케이? 반드시 평균이란 말을 주어질 거야. 평균 속도를 구하는 문제라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 물체의 운동, 그리고 이 운동을 표현하는 거, 이동거리, 추가적으로, 말을 다시 할게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물체의 운동이 뭔지, 운동이란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구나. 그럼 이러한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위치를 표현하려면 뭐예요? 기준점, 거리, 방향. 운동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건데 이러한 위치를 표현하려면 기준점, 거리, 방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분석해 볼 텐데, 이러한 운동을 분석하고 얘기하려면 기본적인 개념들 알아야 해. 그 개념들, 이동거리, 변이, 그리고 속력, 속도. 속력, 속도는 좀 더 세분화해서 평균이랑 순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예제 몇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 가지 오늘 배운 개념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실제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긴 시간.